직장인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인도하다. 대학병원 당뇨 상담사 마르코 파반. 수많은 곳에서 조용하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직장에서 모이는 기도 모임의 유용성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기도를 이어간다. 마르코 파반은 1993년 바젤 대학병원에서 두 번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간호사 훈련을 시작했다. 이 직업에서 몇 년을 일한 후 그는 1999년 당뇨 상담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쥐리히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지금은 당뇨병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는 여전히 그의 마음에 소중히 자리 잡은 바젤 대학병원에 머물게 되었다. 당신은 저의 후임자입니다. 당뇨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같은 교회 교인이며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그레티란 이름의 여성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당뇨 상담사 제 후임이랍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한 일이었다. 또 흥미로웠던 것은 그녀가 기도 모임의 인도자로 오랫동안 활동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였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나요? 라고 그녀는 물었고 당뇨 상담사로서뿐 아니라 기도 인도자로서도 자신의 후임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이 기도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하지만 그가 마음을 먹고 명단의 사람들과 접촉하기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필요했다. 기도는 역사한다. 그레티가 기도 모임을 이끌고 있을 때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병원장으로 오는 것이 커다란 기도 제목이었다. 기도 모임은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해체되었다. 그러나 그레티는 계속 기도했고 다른 사람들도 기도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 새로운 병원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기도 모임이 일시 중단되었던 시기에 왔다. 이건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하다. 기도 모임이 다시 시작되다. 우리는 병원 목사들로부터 예배당에서 새로 활성화된 기도회를 열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임은 다시 재개되었고 마르코는 안내장과 초대장을 명단의 사람들에게 보냈다. 5사람이 병원의 예배당에 나타났다. 병원 직원이 7,200명인데 당연히 5명보다는 더 많이 올 것을 기대했죠. 라고 마르코는 당시의 실망감을 전한다. 한 번은 새로운 중보자를 얻으려고 큰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16명까지 모임이 성장했지만 금세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바쁜 일정의 시대에 구속력 있는 약속을 추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현재는 아주 작은 모임으로 2주마다 모여 병원을 위해 또 개인적인 문제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레티는 은퇴한 회원으로 변함없이 참여하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기도 모임에 오기도 한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병원 어디에선가 만날 때마다 저는 기쁩니다. 그들은 결속력이 좋다.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기도 제목이 된다. 개인 간의 갈등 및 기타 민감한 사안의 경우 이름이나 민감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도 모임은 어떤 경우에도 잡담 시간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또 불쾌한 상황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우린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을 그저 하나님 앞에 아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어려운 상황들이 갑자기 변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지 새롭게 경험한다. 믿음의 문제. 마르코는 직장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결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소중한 일이다. 그러나
결국 기도는 믿음의 문제다. 우린 우리의 기도가 병원을 위해 혹은 우리 직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여라는 걸 확신하는가? 그레티나 마르코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헌신을 통해 이러한 믿음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이 가치가 있음을 증언할 수 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